이 러시아나 푸틴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언급했지만 슬라브족 러시아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외세 침입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외세로부터 직접 여러분들 침략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러시아 국민 자체가 여러분들 그런 피해의식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문화적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서구 유럽과 달리 정상적인 산업화라든지 근대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적 궤적을 걸어온 나라인 겁니다. 항상 힘을 가진 그런 정치 세력들이 집권하기가 좋은 그런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떻든 푸틴이란 사람이 침략을 한 거죠. 침략을 한 거고 한국인도 피해의식이 강하죠. 윈지님 말씀처럼 똑같은 차원인데 슬라브 사람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영방송들이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서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북유럽 핀란드나 스웨덴 그리고 발트의 연안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핀란드 사람이나 스웨덴 사람 그다음에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나 이런 여러분들 발트의 연안 3국 정도의 국민들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큰 나라지 않습니까? 자기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배를 당한 적도 있고 핀란드도 여러분들 큰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복속당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소련 시절에 전부 다 위성국이었으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나토를 계속 가입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느끼는 것은 실존적 위협일 겁니다.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핀란드가 2023년도에 나토에 가입을 했고 스웨덴이 2024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영시의 중립국이었지 않습니까? 나토를 가입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2022년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은 다음에 가입을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발트에 붙어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감이 많은 거죠. 제가 여러분들 몇 개의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현지 방송을 보니까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실제로 소련 침공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떠나기도 하지만 전쟁 문제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보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핀란드는 1300km 정도를 소련하고 이름들 국경선을 접하거든요. 그런 나라가 소련이 아주 싫어하는 나토에 가입할 정도가 되면은 핀란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러시아하고 이런들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다루는 것은 오늘 마침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들 보니까 미국이 유럽의 북부 변경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증강하고 있다. 러시아가 또다시 북유럽이나 발트의 3국을 침략할 거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해병대가 스웨덴이 여러분들 영에 속한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인 그런 섬에서 여러분들 미사일 훈련을 한 것을 보도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유럽의 디펜스 매거진인데 미국의 여러분들 해병대가 스웨덴의 전략 요충지인 고트랜드 섬에서
이런 최신식 무기를 여러분들 실험한 내용들을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유럽의 디펜스 인더스트리 잡지네 고트랜드에서 이런 미사일을 실험을 한 겁니다. 이제 오늘 이 기사가 난 겁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그런 훈련도 하고 그런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러시아 침략에 대해서 북유럽의 핀란드나 스웨덴 발트 삼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발트의 특히 3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로 러시아계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 기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나토의 미래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미 해병대가 북유럽에서 병력을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전 세계 이런들 분쟁에 대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저지하고 통합을 개선하기 위해 북유럽과 발트 지역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트의 요충지인 스웨덴 섬 고트란드는 나토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의 북유럽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침공에 대한 우려 증가, 실제 이런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 미국이 또 여러분들 여기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이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도 큰 나라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중립국을 표방해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2022년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나토에 가입했다. 특히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소련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1300km 정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1300km 정도를 국경선을 이렇게 면하기 때문에, 그러나 핀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은 나토에 가입을 결정했겠습니까? 오늘 보도가 됐던 것은 저도 이제 이번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고 이게 발트 3국이고 여기가 여러분들 스웨덴이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게 발트 해안을 보면 이게 나올 때 이게 여기 요충지가 고트랜드를 섬이 크네요. 스웨덴령입니다. 스웨덴령. 여기서 이제 미사일 훈련을 한 겁니다. 미사일 훈련을 했는데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은 대단히 요충지고 스웨덴 정부의 재무장이 추진이 됐고 이전에는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틀란드 지역의 섬에 전시가 발생하게 되면 4,500명을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미 해병대가 고틀란드 섬에서 로켓 발사 훈련을 실시했고 그 로켓의 사정거리가 200마일 떨어져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여러분들 훈련했고 나토에 만일 러시아가 침공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추진할 것이다. 스웨덴의 고트란드를 점령하거나 발트 해안의 항구 도시를 점령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나토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나토의 협력 부재는 러시아로 하여금 오판할 가능성을 대단히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발트 연합국 국민들은 러시아 침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유럽 의회 보고서는
핀란드, 스웨덴, 발트 연안국 국민들은 러시아 침공 가능성을 유럽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핀란드는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1300km 국경을 하는데 전쟁이 붙게 되면 혼자서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러시아 침공 직후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지지도가 76%까지는 쏟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나토 회원국이 된 겁니다. 이제는 1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스웨덴은 200년 이상 중립국을 고수해왔는데 러시아 침공 직후에 나토 가입 지지도가 57%, 반대가 27%. 스웨덴 국민들은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여러분들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슬라브 민족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푸틴이란 사람은 또 다르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관영 언론들이 많이 통제하는 그런 체제고 선거가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푸틴의 의중에 따라 침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마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침략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발트 연안국들은 소련 붕괴 이후에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에 소련은 지금도 이런 위성국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구소련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특히 발트의 3국에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러시아계 주민들이. 그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소련의 여러분들 복속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러시아의 역사적 영향력, 러시아계 국민들 다수가 존재하고 지리적 근접성으로 유럽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 침공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발트의 3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민자가 많은 겁니다. 나라를 떠난 겁니다. 그 이후에 전부가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아니겠지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본인이 징집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발트 연안국들의 젊은이들의 해외 이주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정치적 불안정성, 청년 실업률, 경제적 기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을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다 징집당한 걸 본인들이 SNS를 통해 다 배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북유럽 문제 좀 시각을 넓히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공간 투표 80% 이상 투표율이 80%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국 정말 큰일 났습니다. 뭐 다 자업자득이죠. 80%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